예, 정비사업의 틀을 봤고요. 자, 이제 교재를 통해 가지고 정비사업의 개괄적인 내용들을 좀 사업 흐름을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 396페이지입니다. 2절에 보시면 용어가 나오죠. 그중에 정비사업의 용어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 종류가 보면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6가지가 있는데 일단 용어부터 좀 확실하게 익혀야 되죠. 첫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까지 6가지 종류 사업이 있죠. 일단 용어부터 확실하게 익혀야 되는데 보시면 주거 환경으로 시작하는 게 두 번 있죠. 주거 환경 개선이 있고 주거 환경 관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2개가 있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은 주택인데 그냥 주택이 아니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도 주거 달인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렇게 해서 일단 6가지 용어를 확실하게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각 사업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 정비사업은 6가지 사업에 따라서 사업 단계별로 계속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업별 차이를 주의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비법에서 가장 문제 많이 나오는 형태가 재건축 사업에 관한 규정을 재개발로, 또 재건축 사업에 관한 거를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사업별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그리고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저소득 주민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니까 일단 사업 시행자부터 차이가 생기죠. 보통은 조합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저소득 주민들이 모여봐야 뭐 조합 구성해서 돈 낼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조합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했다라는 것은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극히 열악한 기반시설 제대로 설치하게 되면 대지 면적이 많이 줄게 되죠. 도로 많이 넓히고 없던 공원도 만들고 이러면서 그 대지 면적이 확 줄게 되는데, 거기에 노후 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했다는 것은 분양받을 사람은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방식에서도 다른 사업과 다른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은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차이는 극히도 아니고 과도한 것도 아니고 저소득 주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둘 다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고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한 지역에서 사업하는 건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그 정도가 아주 심하고 재개발은 정도가 좀 낮다, 이런 정도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반시설이 양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양호하니까 도로공원 새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노후된 건물만 새로 지면 되는 사업이에요. 반면에 재개발 사업은 열악한 기반시설도 뜯어고치고 노후된 건물도 뜯어고치고, 그러니까 개발이죠. 기반시설과 건물을 함께하는 개발이고,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에 문제가 없으니까 건물만 새로 지면 되는 거니까 재건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에 보면 용어 자체에 이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이 주거나 주택 문제가 아니죠.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있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는데,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주거상업 공업에서 하죠.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개발이 안 됐으니까 정비할 것도 없는 거고, 정비사업은 이렇게 도시적 중에서도 주거상업 공업 이런 데서 사업하게 되는데, 저기는 도시 환경이니까 주거는 빠져야 되죠. 그래서 상업 공업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이와 같이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등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하는 이유는 토지 효율적 이용이나 또는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업 보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했다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했다 이런 표현이 없죠. 그러니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하는 이유는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도시 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이런 거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예컨대 공장 부지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이 공장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 공장으로 인해서 주변이 다 주택가예요. 그러면 도시 기능상 문제를 주니까 이 공장 부지 하나만 갖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정비 사업은 조합을 구성하고 하는데 공장 부지 하는데 조합 구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이 안 하고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모여서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조합 구성이 안 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했다 이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는 노후 불량 건축물 때문에 사업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여기 밀집한 지역에서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겁니다. 다른 사업에서 밀집했다는 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밀집한 거,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에서 밀집했다는 거는 다 하나같이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거예요. 그런데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경우에는 밀집했는데 노후 불량 건축물이 아니라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다만 시설에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동이용시설, 정비 기반시설 뭐 이런 걸 확충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이제 다른 사업과 전혀 다르죠. 건물은 새로 질 필요 없이 시설만 하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만 할 사업인데 조합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도 조합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가로구역이라는 게 뭐냐면 도로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고 도로에 의해서 사방이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가로라는 게 거리가 길로자 가로에 의해 가지고 사방이 둘러싸인 요 구역을 가로구역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게 계획을 정하는 단계에서 이걸 보통 가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일상적인 용어로 블럭이라고 하죠. 그래서 블럭 단위로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가에 보면 이렇게 도로가 6m 도로, 뭐 8m 도로, 여기는 한 12m 도로 이런 식으로 도로가 쭉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블럭 안에 대지가 이런 식으로 그 배치가 되죠. 그래서 연립이나 다세대나 뭐 이런 것들이 쭉 건축이 돼서 주택가가 형성이 되죠. 이때 요 하나의 구역 단위로 사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업 내용은 이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가로 구역 안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하고 사업 규모는 소규모로 하나 블록만 갖고 사업하니까 규모가 작죠.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라는 게 중요한 특징이고 가로를 유지하면서 사업한다.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고 그다음에 정비구역이 아니라 가로구역에 산다. 이게 다 중요한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정비계획숲에서 구역 지정하고 사업하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사업하니까 정비구역 지정할 일이 없고 정비계획도 관계가 없고 정비기본계획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사업한다는 것은 기반시설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도 기반시설 양호하듯이 여기 기반시설 할 필요 없듯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그 기반시설 그냥 놔두고 건물만 새로 짓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규모가 소규모로 진행된다는 거죠. 이 규모를 키워서 사업하다 보면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니까 구역 단위로 소규모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소규모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정비사업은 이 사업의 의미가 일단 정확하게 파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397페이지 보면 네모 2번에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토지 등 소유자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조합원 그리고 매도 청구 이런 개념이 계속 연결되는 사항이라서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잘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자, 토지 등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
등이니까 토지 소유자 말고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포함될 수 있는 게 건축물의 소유자, 그리고 소유자는 아니지만 지상권자, 여기 같이 포함이 되는데 사업별로 차이가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까지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안에 있는, 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지상권자는 있어도 임차권자나 전세권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이 재건축으로 가면요 전혀 다릅니다. 재건축에서는 지상권자가 일단 빠져야 돼요. 재건축에서는. 왜냐면 재건축이니까 건축을 다시 하려면 기본 전제는 건축물이 있어야 그 건물을 다시 짓게 되죠. 근데 지상권만 있어가지고는 다시 건축할 게 없으니까 이 지상권자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재건축에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라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만 소유하거나 건축물만 소유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게 되죠. 그러니까 둘 다 갖고 있어야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나머지 사업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되는 데 비해서 재건축은 전혀 다르니까 그런 걸 주의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로 보면 그 5가지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까지는 정비구역, 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가로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이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셋 중에 하나면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건데, 재건축 사업을 보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죠. 여기서 및이라는 표현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과 함께 부속 토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고, 지상권자는 여기 없죠. 지상권자는 해당 안 된다. 이런 거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구역 안에서도 사업할 수 있고 구역 밖에서도 사업을 합니다. 구역 지정 없이. 그러니까 아파트 재건축 생각해 보면 단지별로 사업이 되죠. 그래서 구역 지정 없이 사업을 할 때는 일정한 주택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부대복리시설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 이걸 좀 주의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다음 자, 이렇게 기본 용어를 봤고요. 398페이지. 정비 사업을 하려면 먼저 구역부터 지정을 해야 되죠. 구역을 지정하려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정비계획은 기본 계획으로 정한 방향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그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그리고 기본계획은 기본 방침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사항이 나오죠. 1절에 기본 방침,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그다음에 2절에 정비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는 사항이 나오죠. 자, 여기서 뭐 그 실제 내용은 좀 약간 복잡합니다만 기본적인 의미 정도만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네모 1번의 기본 방침, 이거는 정비 사업과 관련된 국가 정책 방향을 정하는 거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하겠죠.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수립합니다. 도시개발법까지는 뭐 10년마다 수립한다, 뭐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비법에는 이것이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 2번 나옵니다. 하나는 기본 방침이고 또 하나는 그 밑에 정비 기본 계획, 이것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죠. 그래서 10년 단위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해 두시고, 그다음에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기본 방침에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이 타당성 검토라는 거는 계획을 한번 수립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건이 바뀌죠. 그 변화된 여건 속에서도 그 계획이 계속 타당한가를 검토해라, 주기적으로 검토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검토 주기가 5년마다 하는 거죠.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그 타당성 검토 이렇게 줄여서 그 기억할 수 있죠. 타당성 검토. 글자 수를 세보면 타당성 검토 5글자죠.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하는 거다. 이렇게 한 번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국토개법의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그다음에 여기 기본 방침, 그다음에 정비 기본계획, 나중에 주택법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다 동일하게 타당성 검토 규정을 두고 있고 전부 다 5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는 5년이다. 한 번에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네모 2번에 정비 기본계획, 원래 정확한 용어는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인데 너무 기니까 그냥 정비 기본계획 이렇게 줄여서 부릅니다. 정비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수립하죠. 아까 군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그다음에 생략돼 있습니다만 정비 기본 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못하는 규정을 두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계획을 정하고 2절에 정비 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죠. 1번에 정비 계획 수립. 일단 수립하는 사람이 시장 군수죠. 시장 군수는 기본 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 불량과 주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일단 계획 수립하는 사람이 시장 군수라는 것이고, 그 다음 내용부터는 이제 계획 수립하는 절차인데, 주민한테 서면으로 통보해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한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게 이제 절차인데, 이런 절차는 개별적으로 따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연관되는 게 국토기법상 도시군 관리계획, 이 내용과 계속 연관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요거를 결정하는 것이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그대로 따라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을 했었죠. 입안은 원칙은 특광시군이 입안을 하고 결정은 시도지사, 대도시가, 예배로 국토부가 결정을 했죠. 그리고 입안할 때 절차가 기초조사를 하고, 두 번째 주민 의견을 듣고, 세 번째로 의회 의견을 들었었고, 그다음에 결정할 때는 관계행정 기관과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결정하고 고시가 됐습니다. 요거대로 구역 지정의 절차를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할 때는 먼저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그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거죠. 일단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사람은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이었는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이걸 직접 계획을 직접 만들 수가 없다 그랬죠. 시군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빠지고 요 밑에 있는 구청장이 나서는 거죠. 그리고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은 도시군을 결정하는 사람, 시도의사, 대도시가 도시군을 결정하듯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절차는 기초조사가 정비법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개발된 지역에서 정비라는 거니까 뭐 새로 조사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기초조사가 빠지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을 듣는 겁니다. 다만 이제 방법상 차이가 생기죠. 주민 의견 듣는데 주민들한테 다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고 그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하죠. 그리고 나서 공람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주민 의견 듣는 방법이 공람을 통해서 의견을 듣죠. 근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니까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사업 규모가 작으니까 뭐 주민들 다 모을 수가 있죠. 도시군관리계획은 뭐 시민을 전체를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안에 있는 그 일부 주민들, 그 사람들이니까 모아서 이제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주민 설명회가 특별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주민 의견 듣고, 그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의회 의견 듣듯이 구역 정비계획 수립할 때도 똑같이 의회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할 때 협의 절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미 했던 게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죠. 기본 계획에 계략적으로 어디를 정비한다, 언제쯤 사업이 된다, 뭐 이런 걸 다 미리 정해놓는데 그때 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미 협의를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개별 구역에 대해서 협의를 또 할 필요가 없으니까 협의 절차가 빠진 겁니다. 그다음에 구역 지정하는 거니까 시민은 당연히 거치고, 그다음에 구역을 지정해서 고시하면 구역이 지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기획 절차 중에서 뭐 약간 차이만 있는 겁니다. 뭐 기초조사가 빠지고 협의는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협의 다 하니까 협의 빠지고, 그다음에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구역이 지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로 기억하려고 그러면 좀 복잡하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그걸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네모 1번의 정비계획 수립,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는 주민한테 서면으로 통보하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30일 이상 주민의 공람을 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이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99페이지 맨 윗줄에 보면 대도시 시장은 구역 지정 신청할 필요가 없죠. 대도시는 한 번에 기억한다 그랬죠. 신청할 필요 없고 요청할 필요도 없고 승인도 안 받고 대도시는 다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할 필요 없이 직접 구역을 지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네모 2번에 정비구역 지정, 시도의사 대도시 시장은 정비구역 지정 변경 지정할 때 심의를 거쳐서 지정 변경 지정한다. 그러니까 협의 절차가 빠져 있죠. 심의만 거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모 3번에 보면 구역 지정 효과인데 이거는 개발구역 지정 효과와 거의 유사합니다. 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의제되는 사항이 있었어요. 도시적으로 의제되고 지구 단위 구역 의제가 됩니다. 근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개발된 이미 개발돼서 이제 도시로 돼 있는 지역에 사업하니까 도시적이 의제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은 그 의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가 되듯이 정비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가 되고, 더불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정비계획 내용이 그러니까 정비 계획 수립한 게 이 지구 단위 내용과 사실상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도 함께 의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규제는 빠져 있습니다만 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받는 사항들이 있었죠. 그 내용이 동일하게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역 지정 효과가 개발구역 지정 효과나 거의 유사하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400페이지 네모 3번에 정비사업의 시행, 구역이 지정됐으니까 이제 사업을 해야 되죠. 그럼 사업 단계에서는 이제 그 6가지 사업마다 계속 차이들이 생겨요. 이제 그거에 중점을 두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구역 지정을 하려면 시행자부터 정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사업별로 사업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별 사업 시행 방식이 사업별로 차이가 있는데 교재로 보면 꽤 복잡해요. 근데 그 사업별 차이를 특징으로 좀 잘 정리하시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먼저 자세한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게 6가지 사업 중에서 사업성이 가장 안 좋은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겠죠. 저소득 주민에다가 기반인설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은 충분히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이니까 사업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한 방법으로 고집해서 사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방식이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은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는 거라 그랬죠.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는 게 관리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관리처분 방식으로 하기가 어려운 게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헌집을 새집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동네에 있는 헌집이라는 게 다 썰어져가는 판잣집 막 이런 거일 가능성이 높죠. 저소득 주민에다가 기반인설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고층이 과도하게 밀집한 이런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는 게 뭐 가격으로 따지면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런 주택일 텐데 그거를 깨끗하게 아파트 줘서 2, 3억짜리 아파트로 바꿔준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원래는 관리 처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억울한 사람들이 막 생기죠. 그래서 한동안 관리 처분이 없다가 이제 좀 토지등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가 있으니까 관리 처분 방식을 같이 둔 겁니다. 여기 관리 처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 그러니까 시행자가 기반인설을 설치해야 되니까 주택을 알아서 고쳐라 이런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전면 수용 방식도 두고 있죠. 전면 수용을 통해서 주택을 건설해서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식, 그다음에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까지 일단 4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식에 관한 구체적 의미는 기본서 가지고 천천히 다루도록 하고, 일단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성이 굉장히 안 나오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가지가 다 있다. 스스로 개량하는 거, 수용 방식, 환지로 공급하는 거, 관리 처분까지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다 관리 처분이에요.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는 거니까 관리 처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하죠. 재건축도 관리 처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관리 처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공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한다는 것은
관리처분이라는 게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광역 개선사업 관리처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 공급, 여기도 주택 공급, 재건축도 주택을 공급,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주택을 공급하는데 도시학년 정비사업은 상업공업적이 됐으니까 주택이 아니었죠. 공급하는 것도 주택이 아니라 건축물로 공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여기는 관리처분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걸 주의하셔야 되죠. 관리처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 내용 자체가 시설만 확충하는 사업이죠.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는 건데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이니까 헌집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시설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자가 기반시설 확충해주고 주택 등은 스스로 하는 것, 스스로 개량할 수도 있고 그냥 보존 놔둘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고치는 것, 정비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개량하거나 보존하거나 정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관리 처분이 여기는 없다. 이걸 주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단어를 보면서 기억하시면 돼요. 이 사업 6개 중에서 관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게 유일하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인데 주거환경 관리 사업만큼은 관리 처분이 없는 거다. 그래서 그 단어를 보면서 이걸 주의해 두시고 나머지 사업은 다 관리 처분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관리 처분이 가능할 때는 환지도 같이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보면 관리 처분도 가능하고 환지 공급도 가능하죠. 재개발도 관리 처분도 가능하고 환지도 가능합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관리 처분, 환지 다 가능한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 처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건 가능해도 환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재건축 사업 보통 다 아파트 재건축이죠. 근데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기존 아파트 싹 철거하고 거기다가 땅으로 나눠준다는 게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지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재건축과 유사한 거기 때문에 환지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을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4가지가 다 있는 게 주거환경 개선이다. 관리 처분이 없는 유일한 사업은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다. 기본 다 관리 처분인데 관리 처분이 가능할 때는 환지가 같이 있는 건데 관리 처분은 있어도 환지가 없는 2가지 사업,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 정도 특징으로 사업 방식을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정비 사업에서는 이 사업 방식 묻는 거 자주 나와요. 그리고 나올 때 보통 그 설명을 바꿔서 합니다. 재건축에 관한 설명을 재개발로, 재개발에 관한 설명을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니까 특징만 좀 주의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사업 방식 좀 정리를 해두시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를 봐야 되는데 좀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죠.